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월 23일 클래리티 법안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지난 며칠 동안 클래리티 관련 뉴스가 정말 폭발적으로 쏟아졌잖아요. 트럼프가 윤리 조항을 승인했다는 소식부터 백악관이 문구를 공화당에 넘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에 표결이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요. 이런 헤드라인들만 쭉 보고 있으면요, 당장 내일이라도 법안이 통과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뉴스 말고 다른 걸 봤어요. 미국 의회의 공식 기록을 직접 열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구분부터 명확히 하고 갈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랑 의회의 공식 기록은요,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뉴스는 기자들이 취재해서 쓰는 거예요. 의원실 관계자한테 들었다거나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가장 빠르게 알려주긴 하는데요, 그게 아직 확정된 절차는 아닐 수 있어요. 반면에 공식 기록은요, 실제로 의회에서 어떤 절차가 밟아졌는지가 날짜별로 딱딱 남는 곳이에요.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그게 기록되고요, 표결 일정이 잡히면 그것도 기록돼요. 말하자면 뉴스는 소문의 영역이고요, 공식 기록은 사실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투자자한테는요, 둘 다 중요해요. 뉴스로 흐름을 읽되 기록으로 검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검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뭘 발견했을까요? 미국 의회 공식 사이트에서 이 법안의 모든 조치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최근 기록이 언제인지 아세요? 6월 1일이에요. 내용은 이거예요. 이 법안이 상원 일반 명령 일정표 423번에 등재됐다는 기록이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 뒤로 한 줄도 안 늘었어요. 자, 여기서 잘 봐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원 표결 날짜가요, 아직 없어요. 지금이 7월 23일이니까요. 거의 2달 가까이 공식 기록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뉴스는 얼마나 쏟아졌나요? 통합 초안이 나왔다. 민주당이 반대한다. 트럼프가 조항을 승인했다. 이번 주가 표결이다.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공식 기록은 6월 1일에 멈춰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동안의 뉴스가 전부 가짜냐? 그건 아니에요. 그 뉴스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전한 거예요. 통합 초안이 공개된 것도 사실이고요, 민주당 3명이 기자회견을 연 것도 사실이에요.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 모든 일들이요, 의회의 공식 절차 밖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법안이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려면요,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해요. 표결 일정이 잡히고 토론이 열리고 투표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요, 그 절차에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거예요. 회의실에서 협상하고 문구를 다듬고서로 설득하고요. 전부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뉴스는 무대 뒤를 보여줬고요, 공식 기록은 무대 위를 보여줘요. 그런데 아직 무대 위에는 아무도 안 올라온 거예요. 이걸 알면 아주 실용적인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진짜로 지켜봐야 할 신호가 뭔지 명확해지거든요. 바로 그 공식 기록에 새로운 줄이 하나 추가되는 순간이에요. 6월 1일 밑에 7월 며칠이라고 새로운 날짜가 찍히는 그 순간요. 그게 이 법안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왜 이게 좋은 기준이냐면요, 뉴스는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어제는 될 것 같다가 오늘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도 같이 흔들려요. 그런데 공식 기록은 안 흔들려요. 거기에 뭔가 찍혔다는 건 진짜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클래리티 관련 뉴스를 보실 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공식 기록에 남을 일인가? 아니면 아직 무대 뒤 이야기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요,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훨씬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공식 기록에 어떤 것들이 지켜야 할까요? 남은 절차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상원 지도부가 표결 일정을 잡아야 해요. 이게 첫 관문이에요. 두 번째로 필리버스터를 막는 절차 표결을 통과해야 해요. 여기서 60표가 필요하죠. 세 번째로 법안 자체에 대한 표결을 통과해야 하고요. 네 번째로 상원을 통과한 문안을 하원이 통과시킨 문안과 맞춰야 해요. 두 문서가 다르면 법이 될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 서명까지 가야 비로소 법이 돼요. 자, 이 5단계 중에 지금 몇 개나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어요. 첫 번째 관문인 표결 일정조차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시간은요, 상원이 8월 초에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요, 9월 중순까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5단계를 앞으로 2주 안에 시작해서 상당 부분 진행시켜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해요. 공식 기록이 멈춰 있다고 해서요, 법안이 죽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전부 무대 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윤리조항 문구를 다듬는 것도 그렇고요. 트럼프가 승인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게 다 정리돼야 표결 일정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에서는요. 8월 휴회 전에 표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래요. 무대 뒤는 아주 분주하고요. 무대 위는 아직 조용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이요. 앞으로 며칠 안에 좁혀질지 아니면 그대로 8월을 맞을지가요. 이 법안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은 비관할 때도 낙관할 때도 아니고요. 그냥 기록을 지켜볼 때예요.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랑 아주 절묘하게 연결돼요. 연방 차원의 법안이 이렇게 멈춰있는 동안에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이 벌어졌거든요. 바로 일리노이주예요. 일리노이가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법을 만들었어요. 세율은 0.2%고요. 적용 대상은 일리노이에 기반을 둔 기업이거나 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총 수입이 10만 달러를 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고요. 그러자 업계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디지털 챔버라는 업계 단체가 이 세금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여기서 잘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방의회는 몇 달째 규칙 하나 못 만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주정부는 이미 세금을 걷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것도 내년 1월부터요. 법안은 멈춰 있는데 세금은 다가오는 셈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공백이 있으면 누군가는 그 공백을 채우거든요. 지금 미국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통일된 연방 규칙이 없어요. 클래리티가 바로 그걸 만들려는 법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각 주가 알아서 자기 규칙을 만들기 시작해요. 어떤 주는 세금을 매기고요. 어떤 주는 라이선스를 요구하고요. 어떤 주는 아예 다른 기준을 들이대고요. 기업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규칙을 지켜야 하니까요. 사실 클래리티 법안이 해결하려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연방 차원에서 규칙을 통일해서 이런 혼란을 막자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안 만들어지니까요. 역설적으로 그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일리노이 세금 소송은요. 그 혼란이 실제로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 하나 있어요. 법이 안 만들어진다는 건요. 그냥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생길 자리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클래리티가 통과되면 규칙이 명확해지고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개호제 쪽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반대편도 봐야 해요. 통과가 안 되면요. 주마다 다른 규칙이 계속 쌓이고요. 기업들은 그걸 다 대응하느라 비용을 쓰고요. 어떤 기업은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실제로 유럽은 이미 통일된 규제를 시행 중이고요. 영국이랑 싱가포르도 각자 판을 깔고 있어요. 미국이 늦어지는 동안 다른 곳이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리티 이야기를 할 때요. 통과되면 얼마나 오를까만 볼 게 아니라요. 안 됐을 때 어떤 비용이 쌓이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일리노이 세금 소송이 그 비용의 아주 구체적인 사례인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뭘 봐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식 기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6월 1일에 멈춰있는 그 기록이에요. 새로운 줄이 하나 추가되는지를 보세요. 그게 진짜 신호예요. 두 번째는 표결 일정이에요. 공식적으로 날짜가 잡히는지요. 뉴스에서 이번 주라더라 하는 것과요. 실제로 일정이 확정되는 건 달라요. 세 번째는 윤리조항의 실제 문구예요. 트럼프가 승인했다는 그 내용이요. 공개돼서 민주당이 받아들이는지를 봐야 해요. 네 번째는 8월 초 휴회 시점이에요. 이 안에 뭐라도 되는지가 관건이고요. 다섯 번째는 주정부 움직임이에요. 일리노이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주들도 비슷하게 나서는지요. 이게 연방 공백의 대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핵심만 딱 정리할게요. 뉴스는 며칠째 폭발했지만 공식 기록은 6월 1일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전부 무대 뒤 이야기고요. 진짜 신호는 그 기록에 세 줄이 찍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연방이 멈춰있는 사이에 주정부들이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게 바로 법이 없을 때 치르는 대가예요.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지난 며칠 트럼프의 윤리조항 승인과 표결, 임박설로 클래리티 관련 뉴스가 쏟아졌지만 정작 미국 의회의 공식 기록은 6월 1일 상원. 일정표 423번 등재에서 멈춘 채 공식 표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움직임은 아직 무대 뒤의 협상일 뿐이며 우리가 진짜 지켜봐야 할 신호는 그 기록에 새로운 줄이 추가되는 순간인데 그렇게 연방이 멈춰 선사의 일리노이주가 0.2% 디지털 자산 세금을 내년 1월 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업계가 소송으로 맞서는 일까지 벌어져 규칙이 없는 공백의 대가가 실제 비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무대 뒤를 보여주고요. 기록은 무대 위를 보여줘요. 아직 무대 위는 조용하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은 8월 휴회 전에 그 기록에 세 줄이 찍힐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그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